비행기 안에서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작은 실수로 주변 승객들을 불편하게 만들곤 합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 탑승한 지 몇 분 만에 이미 좌석 발판을 차거나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이 있다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금세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모두가 함께 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배려 하나가 여행 경험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서의 행동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승객 3명 중 1명은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준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좌석을 갑자기 젖히거나 음식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는 등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작은 불편도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먼저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면 조용히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통화가 금지된 구역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좌석을 젖힐 때는 뒤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음식 냄새가 강한 간식을 먹을 때도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배려가 모여 전체적인 여행 경험을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에서는 안전과 규칙도 중요합니다. 기내 안전 지시를 무시하거나 통로를 막는 행동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움직이고 다른 승객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행 초반에 이런 기본적인 배려를 지키면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거나 무심코 행동하기 때문에 작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좌석에서 특히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비행기 안에서 좌석은 개인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많은 승객들은 이 제한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좌석을 갑자기 젖히는 행위는 뒤에 앉은 승객에게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시간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로 젖혀진 좌석은 음료가 쏟아지거나 작업이 중단되는 등 불편을 유발합니다. 이런 상황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장거리 비행에서는 매우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승객 역시 주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기내는 조용히 휴식을 취하거나 독서, 영화 감상, 업무를 보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한 승객이 휴대폰을 들고 크게 대화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귀를 막거나 눈치를 보며 불편함을 참아야 합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승객의 약 60%가 비행 중 다른 사람의 큰 소리 통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전화는 반드시 이어폰을 사용하고 조용한 목소리로만 통화해야 하며 가능한 한 통화는 비행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 또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 기름진 음식, 냉동식품 등은 기내 공기를 빠르게 오염시키고 주변 승객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특히 좁은 공간에서는 음식 냄새가 쉽게 퍼지기 때문에 승객들이 기내에서 조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만약 꼭 먹어야 한다면 냄새가 약한 간식이나 사전에 포장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작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좌석에서의 또 다른 문제 행동은 발을 들거나 발판을 차는 것입니다. 뒤에 앉은 승객이 발판을 차거나 다리를 흔드는 행위는 매우 성가신 행동으로 꼽힙니다. 몇몇 승객은 잠을 자거나 영화 감상 중이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은 집중을 방해하고 불쾌감을 유발합니다. 다리를 쭉 뻗고 싶다면 좌석 공간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뒤에 있는 사람의 편안함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승객 간의 공간 다툼도 흔한 문제입니다. 팔걸이를 독점하거나 좌석 양쪽을 지나치게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걸이는 보통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누어 사용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공간을 차지하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팔걸이를 반씩 나누거나 상황에 따라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외에도 기내에서 책상이나 노트북을 과도하게 펼치거나 좌석 주변을 어수선하게 만드는 행동은 다른 승객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 노트북을 켜놓고 작업을 하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더욱 불편해합니다. 작은 정리 습관과 기내 매너만으로도 모두가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좌석 문제 행동 중 가장 짜증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갑자기 좌석을 젖히는 것, 발판을 차는 것, 혹은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 중 어떤 행동이 가장 불편했나요? 아래 댓글로 국가와 도시를 함께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한국, 서울 또는 미국, 뉴욕처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행동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행기에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긴 비행 시간을 훨씬 쾌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좌석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단순한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개선하면 주변 승객뿐만 아니라 본인도 더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좌석을 젖힐 때는 뒤에 앉은 사람에게 살짝 양해를 구하고 통화를 해야 한다면 음소거와 이어폰을 사용하며 음식은 냄새가 약한 것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좌석에서의 문제 행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다른 승객과의 작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내는 공용 공간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려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내에서 짐과 오버헤드 공간을 사용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좌석 문제를 조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캐리온 짐과 기내 공간 활용입니다. 많은 승객들이 자신의 짐을 무심코 과하게 가져오거나 오버헤드 빈을 독점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즉각적인 불편을 주고 때로는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캐리온 가방을 무리하게 올리려고 하다가 다른 승객의 머리나 팔을 건드리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오버헤드 빈은 모든 승객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자신이 먼저 탑승했다고 해서 모든 공간을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나중에 탑승하는 승객들은 자신의 가방을 넣을 자리가 없어 통로에 짐을 놓거나 좌석 밑에 억지로 넣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작은 갈등으로 이어지고 비행 내내 불편함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승객들은 종종 통로를 막는 행동을 합니다. 오버헤드 빈에 짐을 넣거나 빼는 과정에서 통로에 멈춰서 서 있으면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특히 기내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승무원들이 서비스할 때 통로가 막혀 있으면 전체적인 흐름이 느려지고 불편함이 누적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짐을 넣거나 뺄 때는 최대한 빠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통로 이동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의 무게와 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규정된 무게와 크기를 기준으로 허용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큰 가방을 가져오는 승객도 많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억지로 올리다 보면 다른 승객에게 부상을 입힐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가방을 억지로 눌러 넣으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내에 가져오는 짐은 반드시 규정을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큰 짐은 체크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기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짐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불편함입니다. 가방이 오버헤드 빈 안에서 부딪히거나 떨어지는 소리는 주변 승객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며 작은 부주의로 인해 짐이 다른 사람에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갈등이나 안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에서 이런 캐리온 문제 중 가장 짜증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버헤드 빈을 독점하는 것, 통로를 막는 것, 아니면 과도한 짐을 억지로 올리는 것 중 무엇이 가장 불편했나요? 아래 댓글에 국가와 도시를 함께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한국, 서울 또는 미국, 뉴욕처럼 적어주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참여를 유도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도 확인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기내에서 짐을 올리고 내리는 행동은 단순히 개인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에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짐이나 공간을 존중하는 습관만으로도 갈등과 불편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전체 여행 경험을 훨씬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이러한 배려가 더욱 중요합니다. 몇 시간 동안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동안 사소한 불편도 큰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짐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하는 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필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 배운 것처럼 캐리온과 오버헤드 공간 사용 문제는 대부분 사소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더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내에서 위생과 건강 문제, 냄새, 소음 등 승객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살펴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많은 승객이 편안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위생과 건강 문제를 신경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작은 부주의가 전체 승객에게 불편과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음식이나 음료를 만지는 사람,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장시간 비행에서 이런 행동은 불쾌함뿐 아니라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수나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다른 승객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좁은 기내에서는 냄새가 쉽게 퍼지기 때문에 일부 승객은 먹고 싶은 음식을 제한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행기 초반에는 공기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냄새가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냄새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승객들은 냄새가 강한 음식보다는 간단하고 냄새가 약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에서 큰 소리를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음악을 크게 틀거나 통화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승객은 다른 사람들의 휴식과 집중을 방해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는 소리가 쉽게 전달되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폰 사용과 볼륨 조절은 기본적인 예절이며 통화는 가능한 한 피하거나 조용히 해야 합니다. 비행기 위생 문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좌석 주변의 청결입니다. 음료나 음식물을 흘리거나 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청소 담당 승무원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작은 쓰레기라도 좌석 주위에 방치하면 냄새가 나고 다음 승객이 사용할 때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기내에서는 음식물 포장지를 잘 정리하고 컵이나 접시는 제공된 방법대로 처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시간 비행에서는 건강관리가 중요합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화장실 이용 후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내 공기는 건조하고 밀폐되어 있어 세균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만으로도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에서 위생과 건강 문제 중 가장 짜증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손을 씻지 않는 것, 기침이나 재채기를 막지 않는 것, 혹은 냄새가 강한 음식물 섭취 중 무엇이 가장 불편했나요? 아래 댓글에 국가와 도시를 함께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한국, 부산 또는 미국, 시카고처럼 적어주시면 전 세계 사람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기내 위생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건강 위험과 직결되므로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손 소독제 사용, 좌석 주변 정리, 조용한 행동, 냄새 관리 등은 모두 승객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배려를 지키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더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비행기에서는 한 사람의 부주의가 전체 분위기를 망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를 배려하는 행동과 작은 규칙 준수는 기내 매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 배운 것처럼 기내 위생과 건강 문제를 주의하면 장거리 비행에서의 불편과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내에서 다른 승객을 방해하는 행동과 좌석 다툼, 소음 문제를 다루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불편 중 하나는 다른 승객을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좁은 좌석 공간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도 옆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시간 비행에서는 이런 행동이 쌓이면서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 팔걸이를 과도하게 차지하거나 좌석을 뒤로 젖힐 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는 승객은 옆 사람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팔걸이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공평하게 나눠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은 팔걸이를 독점하거나 자신이 먼저 앉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공간을 차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작은 불편에서 시작하지만 반복될수록 긴장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좌석을 갑작스럽게 젖히거나 과도하게 뒤로 기울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뒤에 앉은 승객이 식사를 하고 있거나 노트북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좌석이 갑자기 젖혀진다면 음료가 쏟아지거나 작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에서는 이러한 작은 방해가 전체 여행 경험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좌석을 젖힐 때는 항상 뒤에 앉은 사람에게 살짝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음 문제 역시 많은 승객이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입니다. 영화나 음악을 크게 틀거나 대화를 크게 하는 행동은 좁은 기내에서 쉽게 퍼져 다른 사람들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이 잠을 자거나 업무를 보는 상황에서 큰 소리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쾌감을 남깁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면 이어폰 사용과 볼륨 조절,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통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좌석에서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발을 뻗는 행동도 방해가 됩니다. 일부 승객은 다리를 길게 뻗거나 발판을 차며 주변 사람에게 불편을 줍니다. 장시간 비행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긴장과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작은 충돌로도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을 좌석 공간 안에서 적절히 제한하고 주변 승객의 편안함을 배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에서 좌석 다툼이나 소음 문제 중 가장 짜증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팔걸이 독점, 좌석 갑작스런 젖힘, 발판 차기, 큰 소리 등 중 어떤 것이 가장 불편했나요? 아래 댓글에 국가와 도시를 함께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한국, 인천 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처럼 적어주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는 문제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승객은 통로를 막거나 좌석 앞 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해 다른 사람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화장실이나 승무원 서비스 시간에 통로가 막히면 전체적인 흐름이 느려지고 승객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됩니다. 통로에서 짐을 들거나 내려놓을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이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좌석과 통로에서 발생하는 작은 충돌이나 실수도 장기적으로 승객 간의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작은 갈등이 반복되면 기내 분위기는 점점 불편해지고 긴 비행 시간 동안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승객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소한 배려와 기본 매너입니다. 팔걸이를 반씩 나누고 좌석을 천천히 젖히며 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소리를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큰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통로와 좌석 주변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기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트에서 배운 것처럼 좌석 다툼과 소음 문제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개선하면 장거리 비행에서도 승객 모두가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기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극단적인 사례,
그리고 안전과 매너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모든 승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규칙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무례한 행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매너 문제를 넘어서 다른 승객의 안전과 비행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무원의 안내를 무시하고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거나 출입문이나 비상구 근처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합니다. 또 다른 극단적 사례로는 음주 후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는 승객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승객을 위협하면 기내 전체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개입하지만 이미 주변 승객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여행 경험이 크게 악화됩니다. 이런 행동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심하면 다음 비행에서 탑승이 금지되기도 합니다. 기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또 다른 행동은 승무원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입니다. 승무원은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일부 승객들은 이를 무시하고 불만을 표출하거나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매너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다른 승객들에게도 큰 불편을 줍니다. 짐과 좌석 공간을 과도하게 차지하거나 통로를 막는 행동도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통로에 계속 서 있거나 가방을 방치하면 비상 상황 시 빠른 대피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구 근처에 짐을 두는 것도 절대 금지됩니다. 이는 승객 자신의 편안함뿐 아니라 전체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가장 황당하게 목격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음주 후 소란, 승무원 괴롭힘, 통로 방해 중 무엇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꼈나요? 아래 댓글에 국가와 도시를 함께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한국, 부산 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적어주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한 극단적 사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극단적 행동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전체 비행 안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좌석 지시를 따르며 승무원의 안내에 협조하면 위험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배려와 규칙 준수 하나가 다른 승객과 자신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극단적 행동은 단순히 불편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공포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시간 비행에서 주변 승객이 소란을 피우거나 무례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긴장하며 마음 놓고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매너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매너와 규칙을 지키는 것은 모든 승객의 안전과 편안함을 위한 공동 책임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규칙을 지키면 기내 분위기는 훨씬 쾌적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을 무시하면 다른 승객뿐 아니라 자신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파트에서 배운 것처럼 기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개인의 편의나 사소한 불편에서 비롯되지만 그 결과는 전체 비행 안전과 편안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번 가이드 전체 요약과 여행 시 반드시 지켜야 할 5에서 7가지 핵심 매너를 정리하며 시청자에게 최종 참여와 행동 유도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비행기 매너 가이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리하고 실제 여행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매너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비행기 안에서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의 여행 경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좌석에서의 행동, 캐리온 짐 관리, 위생과 건강, 소음과 방해 행동,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 행동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모여 기내 전체의 분위기와 안전을 결정합니다. 먼저 좌석에서의 기본 매너입니다. 좌석을 뒤로 젖힐 때는 항상 뒤에 앉은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팔걸이는 반씩 나누어 사용하고 다리를 너무 뻗거나 발판을 차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통로와 좌석 주변 공간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다른 승객의 이동과 편안함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전체 여행 경험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캐리온 짐과 오버헤드 공간 관리도 핵심 매너 중 하나입니다. 가방을 과도하게 가져오거나 오버헤드 빈을 독점하는 행동은 다른 승객에게 즉각적인 불편을 줍니다. 짐은 규정된 크기와 무게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체크인 수화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버헤드 빈에 짐을 넣거나 꺼낼 때는 통로를 막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이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기내 위생과 건강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화장실 이용 후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습관은 기본이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입과 코를 가려야 합니다. 냄새가 강한 음식이나 향수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과 편안함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소음과 방해 행동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크게 듣는 행동, 영화나 게임 소리를 그대로 틀어놓는 행동은 주변 승객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이어폰 사용과 볼륨 조절은 기본적인 예절이며 필요 없는 대화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괴롭히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이는 법적 문제와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행에서 지켜야 할 핵심 매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좌석을 뒤로 젖힐 때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움직인다. 팔걸이를 공평하게 사용하고 다리와 발을 적절히 제한한다. 캐리온 짐과 오버헤드 공간을 적절히 사용하고 통로를 막지 않는다. 손 씻기, 기침 재채기 관리, 냄새 관리 등 위생과 건강을 지킨다. 큰 소리, 통화, 음악 등 소음 방해를 최소화한다. 승무원을 괴롭히거나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규칙과 안내를 준수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킨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비행기에서 가장 주의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또는 가장 불편했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아래 댓글에 국가와 도시를 함께 적어주시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경험하는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서울 또는 미국, 뉴욕처럼 적어주세요. 여행 중 매너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예의 문제를 넘어서 자신과 다른 승객 모두의 안전과 편안함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전체 기내 분위기를 바꾸고 여행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듭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더 즐겁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댓글에 리스펙트를 입력하고 더 많은 여행 팁과 가이드 영상을 위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작은 참여가 더 나은 여행 문화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승객이 서로를 배려하며 여행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정한 비행 매너입니다.